4번 갑과 을은 증여의사 없이 무상으로 주겠다. 증여의사 없이 증여했으니까 비진이죠. 그죠? 아까 사례로 봤던 거 똑같죠. 증여의사 없이 증여하였다.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죠? 이거? 나누자 그랬죠. 나누자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나눠요? 네, 을이 선이 무과실이냐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냐로 나누자 그랬죠. 그 결과 병이 어떻게 되는가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요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 요 경우에는 선이만 권리 취득하죠.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죠. 자, 1번 을이 악의 여기죠.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선악을 나눠야죠. 선의는 소유권 취득한다. 악의는 취득 못한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이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이렇게. 2번 을이 선이라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을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소유권 취득하죠. 3번 을이 선이 무과실하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게 답이죠. 5번 을이 선이 무과실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병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5번 을이 악의라면 병은 언제나 소유권 취득한다. 1번하고 5번은 똑같은 거죠. 을이 악의라면 병은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하고 악의일 때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진리 표시가 사례 형태로 나오면 을이 선이 무과실이냐 또는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냐로 나눠가지고 제3자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거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하시자 그랬어요. 그죠? 이 흐름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 10초, 20초 내로 이 흐름이 나와야 돼요. 10초, 20초. 이런 문제 푸는데 1분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훈련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5번 비진리 표시와 허위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비진리 표시하고 허위 표시의 다른 점이 뭐예요? 상대방과 통정이 있었냐 없었냐 그게 가장 큰 다른 점이죠. 그래서 1번 비진리 표시에 대해서 비진리 표시는 표의자의 진이 아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 즉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 표시와 구별이 되죠. 착오하고는요 알았냐 몰랐냐 그죠? 허위 비진리는 알았다 허위 표시는 착오는 몰랐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2번 의사표시 효과와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다르다. 자, 2번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몰라.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자, 일단 1번은 옳은 지문이잖아요. 그죠? 다 1번 골랐어요. 그럼 2번 가가지고 어슬렁거리지 말아야죠.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죠. 실전에서는. 1번을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또 2번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가는 순간 2번에서 한참을 멍서 한참을 읽게 됩니다. 2번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해가지고. 자, 2번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갑이 병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받아오고 싶은데 병이 안 주니까 조금 무서운 놈한테 부탁을 해요. 네가 받아와라. 수수료 줄게. 이걸 뭐라 그래요? 추심위임이라 그래요. 우리 채권 추심업체들 있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목적은 추심을 위임한 건데 겉으로는 마치 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꾸몄어요. 이게 겉으로는 드러난 거예요. 실제 목적은 추심 위임인데 겉으로는 뭐 한 것처럼 아예 채권을 넘긴 것처럼 꾸민 거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봅니다. 의사표시 효과와 의사표시를 달성하려는 목적이 다르다. 의사표시 겉으로 난 효과는 이거예요. 채권 양도. 근데 목적은 뭐예요? 추심 위임이에요. 추심 위임 목적 채권 양도 이렇게 보통 붙여서 부릅니다. 요런 걸 뭐라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 효과와 목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더라도 이건 허위 표시가 아니다. 이런 걸 우리 대법원이 민법상 신탁행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유효라고 봅니다.
요게 의사표시 효과예요. 표현으로 봤을 때 의사표시의 효과와 그 의사표시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추심 위목적 채권양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허위표시가 아니고 유효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입니다. 민법상 신탁행위라고. 3번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는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틀렸죠. 선의의 제3자죠. 그리고 선의는 추정이 되니까 악의에 대한 증명은 허위 표시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해야죠. 4번 허위 표시는 무효죠 그냥. 자, 5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정 허위 표시한 소비대차니까 가짜 허위 표시 그죠? 가짜 소비대차. 가짜 채권을 감유한 자. 108조 2항의 제3자다 아니다. 제3자다. 왜? 우리가 아닌 놈 기억하고 있어요. 본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에 없어. 그러니까 제3자다. 이렇게 되겠죠. 제3자다. 6번. 1.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번. 2번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허위 표시는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불법은 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부한 것에 대한 반환,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3번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 여부는 묻지 않죠. 즉 무과실일 필요는 없죠. 4번 허위 표시한 매수인, 즉 가장 매수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죠. 따라서 제3자는 스스로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이거 틀렸죠. 5번 허위 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형상 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얘가 보호되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때 그 선의의 제3자가 요 놈입니다. 요 놈. 틀린 거 4번. 7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신탁. 자, 우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으로 친굴과 짜고 매매로 가장. 요거는 108조 허위 표시가 적용이 되죠. 그죠? 근데 지금처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요렇게 나오면 이때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똑같아요. 두 개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친구를 짜고 매매를 가장해서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놔요. 남겨놓는데 하나는 요렇게 출제를 하고요. 이건 허위 표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명의 신탁으로 출제를 합니다.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뭘까요? 예? 갑이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넘겨놨어요. 108조. 갑이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놨어요. 밑에 거. 차이가 뭘까요? 제3자. 수탁자와 거래한, 을과 거래한 제3자. 위로 가면요. 얘가 선의만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밑으로 가면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요런 상황에서 요놈 악의라 하더라도 보호를 하고 싶어. 그럼 요로 가는 거고요. 아니면 위로 가는 거예요. 두 개가 상황이 똑같아요. 어떤 건 이거고 어떤 건 이거고 기준이 있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냐? 못해.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돼?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출제 자체를 구별해서 출제를 해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 구별하는 거. 다만 차이점을 기억하자.
밑에 걸로 가면 이게 108조라면 얘는 선의만 보호되고 밑에 걸로 가면 위에는 선의만 보호되고 밑에 걸로 가면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고. 아시겠죠? 그렇게 출제가 나서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둘 다 공통적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이 안 되고요. 자, 2번 통정허위 표시의 기초에서 새로운 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이 된다 그랬고요. 따라서 무효 주장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되고요. 3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장 소비대차, 가짜 소비대차 의 가짜 채권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장 대주. 가 파산을 하면 법원에서 누가 선임해? 파산 관제인. 예. 파산자의 포괄 승계인 이면서 제3자. 그죠? 그리고 파산 관제인의 선악은 파산 관제인 자신의 선악이 아니라 요 파산한 놈의 채권자 전부, 채권자 전부. 그걸 뭐라 그래요? 총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의여야 파산 관제도 악의가 되죠. 거기 3번이고요. 4번 또 나왔네요. 허위 표시로 의해 만들어진 채권, 가짜 채권을 감유한 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5번은 가장매매와 구별해야 될 가장행위, 은닉행위라는 게 있었죠.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가장하여 등기를 넘겨준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 증여는 은닉행위로 요건을 갖추면 유효, 증여가 유효하면 등기도 유효. 따라서 을과 거래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취득 요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은닉행위는 요건 갖추고 있다만 무효다가 아니라 유효다. 5번이 틀렸죠. 8번 기억. 통정허위 표시 요건은 뭐였었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의사표시가 있을 것, 불일치할 것, 표시가 알고 있을 것, 상대방과 통정, 통모, 양해, 합의가 있을 것, 더 나아가서 왜 허위 표시했는지 그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제3자를 속이려는 동기나 목적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제3자 선이 추정된다 그랬고요. 옳은 지문이죠. 디귿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채권 가장도의 기존 채무자 제3자가 아니다.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즉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디귿 옳은 지문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리을 파산관제는 제3자에 해당한다. 미음 주채무자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금융기관의 양해, 다른 말로 통정. 그럼 뭐예요? 이 대출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 이렇게 돼요. 금융기관의 양해, 그게 키워드죠. 비읍은 뭐 잔뜩 나왔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 임대인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따 지쳐. 그죠? 자, 그러면 위에 다시 한번 기억 X 니은 O 디귿 O 리을 O 옳은 거 꼬라 그랬죠? 그럼 이거 니은 디귿 리을 들어있는 거 찾으면 되죠. 일단 1번 들어있죠? 4번 들어있죠? 근데 1번에 기억이 들어있네. 그럼 답은 4번이네. 그죠? 이렇게 박스 있는 것들은 한 두세 개 가지고서 답이 골라지니까 그렇게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답은 일단 골랐고 비읍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과 제3자 사이 합의에 따라서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했는데 그 저당권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은 선의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니죠. 얘가 뭐예요? 이 선의 근저당권자가 바로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이 허위 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 계약이 허위 표시로 무효라면 선의 근저당권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시옷 부부 사이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사이에 매매가 있다. 허위 표시나 적극 가담을 추정하게 됩니다. 둘이 하면 허위 표시로 추정을 하고요. 제2 매매라면 적극 가담을 추정을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부부, 부모, 형제까지 보통. 그러면 단순한 매매라면 가장 매매를 추정하고요. 제2 매매라면 적극 가담을 추정을 해버립니다. 보통.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원칙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시옷이죠.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9번, 10번 대놓고 물어봤네요. 9번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빨리 찾아 빨리. 5번 보여요? 채권 가장량도 채무자가 보여요. 그죠? 1, 2, 3, 4를 읽어나가다가 눈에 팍 안 들어와. 괜찮아 쭉쭉 넘어가다 보면 5번에 눈에 빡 띄어. 채권 가장량도 채무자. 그죠? 어떤 분들은 1, 2, 3, 4도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런 애들 몰라도 돼요. 길 가다가도 만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애들은. 5번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10번도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라 그랬죠. 자, 또 찾는 거예요. 본인, 가장, 매매, 기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지위 찾는데 없죠? 그럼 답은 5번. 아무리 찾아도 없어. 본인도 없어. 가장, 매매, 기천, 손해배상. 우리가 알고 있는 7명을 찾아봐. 없어. 그럼 전부 다겠지. 그죠? 얘네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금전소비 대체 채권하면 이거는 계속 받고요. 나머지는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잘도 몰라.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 하지만 누군지는 알아. 제3자라는 놈은 알아. 아닌 놈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속가내야 되는데 없어.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오른쪽 박스 안에 아닌 놈들, 특히 밑줄 그어져 있는 놈들 중에서 본인, 두 번째, 세 번째 채무자, 쭉 내려서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지위이전 받은 자, 적어도 이 정도는 암기를 해달라. 아시겠죠? 아주 예전에는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후순위 제한물권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을 가장 포기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 보대는 제3자? 아니다. 자, 11번은 가장매매 사례 형태죠. 갑은 채권자 을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 채권자가 을입니다. 을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친구 병과 가장양도 하였다. 근데 병은 선의의 정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1번. 선의의 정이 보호되지요? 갑병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지만 선의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 누구도 선의의 정에게 무효다, 말소해라, 청구할 수 없다죠. 1번 을은 정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고요. 2번 갑도 정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3번 갑은 병에게, 자,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3번 불법행위 책임, 즉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4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요. 병이 선의 병한테 팔아먹고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놓으라고 해야죠, 갑이.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었습니다. 5번 선의의 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죠? 선의의 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5번이 틀렸죠. 12번 갑과 을이 서로 통정하여 갑소유 주택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다음, 자, 아까는요 가장 매매를 하고 팔아넘겼죠. 근데 지금 12번은 가장 매매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연호한테 넘어갔냐? 아직 을에게 남아있냐? 그런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소유권 넘겨주면 갑은 말소를 청구 못했지만 지금 요금의 병은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을 취득한 거니까 어쨌든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3자가 취득한 게 뭐냐? 세 번째 줄에 병이 뭘 취득했어요?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죠? 자, 1번 병은 자신의 저당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요. 따라서 갑이든 을이든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요. 그죠? 2번 틀렸고요. 3번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라 주장할 수 있지요. 선의의 병이 설령 저당권을 취득하더라도 갑병 매매는 언제나 무효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 4번 다시 한번 선의의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니까 누구도 병의 저당권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즉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갑은 직접이든 을을 대위하든 병 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4번, 5번 다 묶어서. 그죠? 선의의 병이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죠. 그죠?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2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거까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13번은 가장행위 은닉행위죠.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마치 매도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하였다.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그 1번이죠. 2번 증여가 유효하니까 을등기도 유효. 그래서 3번 병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은 악의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없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4번 5번 직접이든 대위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이나 을은 직접이든 대위하든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14번 착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동기의 착오를 이로 취소하려면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1번 틀렸죠. 2번 착오가 중요분에 관한 것에 한을 때 취소할 수 있고요. 3번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땐 취소를 못하고 중대한 과실이 뭐예요? 현저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4번 착오를 이로 취소하는 사람은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뭐 중요 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5번은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이 난다는 착오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이 났다. 서명날인의 착오, 표시상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중요분의 착오에도 해당이 될 거고요. 틀린 거 1번. 15번에 1번.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없다. 2번. 시가 착오가 보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중요 부분 아니죠. 자, 3번은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 뭐가 있었죠 이거? 양도소득세 부과가 있었죠. 장차 부과될 확실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의 착오. 이게 뭐죠? 법률 착오, 계산 착오, 쌍방 착오 이렇게 되죠.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될 거를 109조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109조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4번 동기의 착오가 유발됐어요. 그럼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매도인에 의해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된 후에 매수인은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차고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거 5번. 아주 잘 나오죠. 16번에 1번은요. 잘 못 보던 게 있어서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라고 돼 있죠. 다른 말로 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착오라고도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경작 가능한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대부분이 하천부지. 예?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대부분이 무슨 부지? 하천부지. 그럼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런 걸 목적물 성질에 관한 착오 또는 토지의 현황 착오라고 부르고 착오가 될 수 있다.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 나는 을은 갑소유자라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병소유야. 뭘 착오했어요? 소유자. 원칙적으로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죠. 다만 계약을 하면서 을 갑을이 임대차 하면서 을이 갑한테 꼭 네 거여야 돼 라고 못을 박았어. 이럴 때는 착오 취소도 가능하고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2번이 될 겁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는 해지 사유는 아니고, 그 다음에 소유자 착오는 착오 취소가 안 되지만 다만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계약령으로 삼았을 때, 이럴 때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법률 착오, 아까 양도소득세 착오를 말하는 거고요. 착오라 할 수, 중요분의 착오라 할 수 있다죠. 있다. 4번 의사표시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으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취소할 수 있다. 5번은 아까 봤던 O표시 무효. X토지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Y토지로 표시한 경우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근데 이게 왜 착오 지문에 나왔을까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착오가 아니다. 의사만 고려할 뿐 표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출제가 됩니다. 착오에서. 그런 거 2번. 17번에 1번. 표의자의 경과실이라고 돼 있네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목적물을 임대인 소유로 착각 소유자 착오.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죠. 그죠?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러면 될걸?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결국 없다. 옳은 질문이죠. 3번은요. A 토지 위에 공장을 지을 의도, 이게 뭐예요? 동기. 뭐뭐 할 의도, 그럼 동기. 그죠? 그런데 법령상장으로 공장을 지을 수 없어. 동기의 착오. 그렇게 딱 지문을 뽑아내야 돼요. 뭐뭐 할 의도 동기. 근데 공장을 지을 수 없다. 동기의 착오.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죠. 그죠? 이걸 동기의 착오를 뽑아내지 못하면 그냥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야.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틀리게 되는 거예요.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공장 지을 의도 동기. 지을 수 없다. 동기의 착오. 이렇게. 4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 상대방의 손해가 생겼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5번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걸 하자가 없다고 착각하고 매수했을 때 담보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틀린 거 3번. 18번. 1번의 키워드가 보입니다. 시가착오.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2번 중대한 과실이라고 돼 있죠. 취소하지 못한다. 3번 중대한 과실 증명 책임이라고 돼 있죠. 누가 증명해요? 상대방.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4번 양도소득 세액착오라고 돼 있죠. 다른 말로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착오죠. 이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5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착오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109조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착오 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틀린 거 1번. 19번 1. 외형상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석 방법으로서 자연적 해석을 통하여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공통의 의사가 인정되는 때 뭐예요? 표시 무효. 예? X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합치됐으나 Y 토지로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 Y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X 토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에 대한 당사자의 공통의 의사가 인정. 즉 의사가 합치. 그럼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연적 해석이니까. 2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라고 돼 있죠. 근데 두 번째 줄에 임야도를 확인하지 않아. 이거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죠.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죠. 3점 법률착오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중요 부분의 기준이죠. 아까 경제적 불이익만 맞죠? 근데 그 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착오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정도.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정도. 거기다 플러스 경제적 불이익. 여기에 중요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4번이고요. 5번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에 주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20번에 1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 일치 따라서 불일치는 없어. 일치해. 일치한다 그러면 될 거를 불일치는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의사 형성 과정에 즉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과정에 상해나 강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 2번은 취소권자. 우리 외우고 있는 게 있죠? 예? 140조? 뭐라고 돼 있죠? 제착사강 대승.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죠. 문제집에도 있나? 문제집에는 안 넣어놨구나. 요약집에 달달달달 찾으셔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취소권자 47페이지 맨 위에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여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 제착사강 대승.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3번은 뭐죠? 20번에 110조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누가?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땡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즉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라고 해야 되죠. 3번 틀렸고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어.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예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예? 아니 우리 뭐 유언, 유중,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중에 동산, 소유권 포기 생각해 보세요. 갑이 제로 콜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3자가 속여요. 야, 거기 들어있는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이고요. 먹기만 해도 밤에 걸린대. 그래? 버렸어.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죠. 자, 이럴 때는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죠. 110조 1항이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몇 조? 110조 1항이 적용이 돼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은 이것도 110조 1항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110조 1항이 적용되는 게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한 경우하고 또 하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사기라 강박을 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110조 1항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별다른 요건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게 110조 1항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4번, 5번. 21번. 사기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이라고 돼 있죠. 제3자예요, 아니에요? 포괄승계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포괄승계인이면서 제3자인 놈 하나 파산관제인이 있죠. 그 놈을 제외하고는 포괄승계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계약을 한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의 대리인 을은 갑과 동일시 그죠? 즉 갑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아. 따라서 병은 갑이 설령 선의 무과실이어도 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병은 취소할 수 있다. 3번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것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뭐죠? 침묵 또는 부작위한 위법한 기망 이렇게 되죠. 따라서 옳은 지문이 될 것이고요. 4번 강박에 의한 증여 비진이 표시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비진인 표시는 아니죠. 자, 비진인 표시 뭐라고도 해요? 내심적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거기고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이게 뭐예요? 비진. 의사 표시 불일치라고 할 수는 없다. 5번 소송행위라고 돼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공법상의 행위니까. 26번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그 사기에 의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그죠? 그래서 아까 사기에 의한 표시상 착오하고 구별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단순한 사기에 의한 착오는 즉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착오는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 1번이고요. 2번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똑같은 놈의 사기는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상대방의 사기로 봐야죠.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로 봐야 될 것이고요. 3번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다소 허위 과장 광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위법한 기망이 아니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신의 측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이게 뭐예요? 위법. 이걸 줄이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신의 측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를 두 글자로 줄이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 강박에서 위법이 난 신의칙 위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방법으로 허위고지했으니 기망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소허위 과장광고하고 신의칙에 의해서 비난받을 정도하고 구별하자. 4번 사기엔 의사표시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상할 때 그 다음 취소의 효과로 즉 취소를 하면 생기는 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 병존한다. 둘 다 발생한다. 다만 행사는 선택적으로 한다. 4번 사기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 즉 보호되는 제3자란 취소 전부터 취소를 주장하는 놈하고 양립 불가한 관계를 가진 자뿐만 아니라 취소 이후에 가진 자 즉 취소 전인지 후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선의의 제3자를 말한다. 따라서 취소 전 제3자에 하나한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취소 전후를 묻지 않습니다. 오른쪽 해설에 뭐라고 돼 있어요? 110조 3항의 제3자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 즉 취소하려는 자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것이 취소 전인지 취소 이후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몰랐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판결하고 있죠. 23번 1번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강박이죠. 옳은 지문이죠. 이번 아파트를 분양한 놈한테 기망이 인정이 된다면 분양을 받은 사람은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3번 상가분양 시 일정 수익 보장 광고 요거 위법한 기망 아니죠. 따라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분의 착오도 아니고요. 의사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9조 착오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부동산 양도계약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하여 이전 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 야 얘가 누굴까요? 여기까지 읽으면요.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확 머릿속에 안 와닿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받은 기망행위자라고 그랬으니까 기망행위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죠. 매수인. 그죠? 매수인이 기망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기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요 기망행위자로부터 병이 넘겨받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갑이 취소했을 때 이 병 보호되냐 이 문제 선악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거 말하는 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전득자는 계약의 취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죠. 예. 선이라면 얘한테 대항 못하잖아요. 제3자에 해당한다 말이죠.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각과 을이 계약을 할 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전 매매를 했어요. 유동적 무효죠. 근데 을이 사기를 쳤어요. 자, 갑은 이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그렇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별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걸 주장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돌리고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게 판례죠. 그죠?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이걸 취소 못한다 그러면요. 이걸 취소 못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얘는 허가 절차 협력을 청구하겠죠. 그럼 얘는 협력을 해야 되고요. 협력을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오히려 사기당한 사람이 상대방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 취소할 수 있다.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24번에 1번 사기에 의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확립하려면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뭐가 필요해요? 인과관계. 그죠? 강박에 의한 공포심,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과관계. 내가 물건을 살 때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사기 당해서 산 게 아니고 물건이 괜찮아. 그래서 샀어. 그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인과관계.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다면 사기 강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제3자 기망 행위로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신원보증 착각 연대보증 의사신원보증 표시 연대보증 의사표시가 불일치 이걸 뭐라 그래요?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 착오 취소할 수 있을 뿐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2번 틀렸고요. 3번 사기에 의해서 착오가 생겼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아까 사기예요. 그냥 착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동기의 착오죠. 일단 사기 취소 가능하죠. 두 번째 사기당해서 동기의 착오가 유발됐죠. 그럼 착오가 돼 안 돼? 되죠. 근데 그게 중요 부분이래. 그럼 뭐도 가능해요? 착오 취소도 가능하죠. 그죠?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3번 틀렸고요. 4번 고지 의무 있는데 고지를 안 했어. 말을 안 했어.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겼어. 공동묘지가 있다는 걸 숨겼어. 기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5번 제3자 사기로 헐값에 팔았을 때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경우는 취소할 수 없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이 알 수 없었다면 여기서 알 수 없었다가 뭐예요? 선의 무과실이죠. 그럴 때는 취소할 수가 없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25번 강박.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단의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실기망, 과실강박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고의가 2개나 필요하기 때문에 부주의로 실수로 기망하거나 실수로 강박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1번이죠. 2번 고소하겠다고 할 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 위법이 아니죠.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수단이 위법하거나 그럴 때 위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강박이 아니고 반면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할 때는 위법한 강박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공포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관적으로 존재.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사기에 의한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공포심,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즉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요놈 때문에 요게 생기고 요놈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때 인과관계는 주관적 인과관계로 풍부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주관적 인과관계란 게 뭘까요? 주관적 인과관계가 있고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는데 주관적 인과관계는 사기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만 착오나 공포심이 생길 정도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반면에 객관적은 일반인을 끼워넣어서 일반인도 착오할 정도, 일반인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 이게 객관적 인과관계예요. 그런데 사람이 특히 공포심 같은 것들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 병풍 뒤에서 향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일반인들은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보통
무섭죠.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게 해주겠다는데 더군다나 애가 문신이 막 이렇게 용문신과 막 이래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안 무서워요. 향냄새를 좋아해. 그럼 요 놈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는 주관적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기 강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판단하는 거예요. 즉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이 차거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이면 충분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주관적 인과관계라면 충분하고, 일반인도 차거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일 필요는 없다. 객관적 인과관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해했으니까 그대로 기억하세요. 주관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4번 강박에서 고지되는 해악은 재산적인 것에 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돼요. 향냄새. 더군다나 그 강박이 해악의 고지가 실현 가능해야 되느냐? 아니요. 실현 가능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죠. 갑이 을을 협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협박을 해요? 을 인형을 갖다 놓고 송곳으로 요 심장 부위를 막 찌르면서 눈이 빨개져서 쳐다봐. 무슨 뜻이에요? 죽어라! 이거잖아. 근데 그걸 죽어요? 안 죽잖아. 에? 그러니까 실현 가능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강박이 있건 해악의 고지인데 그 해악의 고지는 꼭 재산상 해악의 고지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실현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이런 것도 따질 필요가 없어. 당한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기만 하면 돼요. 그게 4번이죠. 객관적으로 실현될 필요는 없다. 5번은 키워드가 보여요. 첫 번째 줄 끝에 박탈. 그럼 뭘로 가야 돼? 무효.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그럼 무효로 가야 됩니다. 오지게 맞네. 숨차 죽겠네. 조금 첫 번째 시간보다 찬찬히 하니까 낫죠? 예? 첫 번째 시간은 좀 맛배기로 한 거고요. 26번에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언제 효력이 생겨요? 도달한 때. 자 2번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 상대방이 도달했으니까 마지막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2번 틀렸죠? 3번 제한능력자에게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런데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았어.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4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그럼 도달이죠. 도달이 뭐예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때 이게 도달이죠. 도달을 다른 말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게 도달이에요. 그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불착, 연착의 독박은 누가 쓴다? 의사 표시한 사람, 표의자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 27번 1번 등기 도달이 아니에요? 도달이죠. 그 무렵 배달된 걸로 봐야 되겠죠. 2번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의사표시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4번 제한능력자 수령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과실 없이 모르니까 공시송달할 수 있고요. 28번 1번 발송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2번 비진이 표시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네? 2번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뭘 고민해. 무효잖아. 뭘 취소할 수 있어. 107조 2랑 단서에서 무효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아니잖아. 2번 틀렸죠. 아니 아까 다시 봐. 107조형 다시 봐. 15페이지. 존박스 107조랑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취소할 수 있다 틀렸잖아. 왜 본인이 조문을 만들어? 왜? 에?
무효로 한다로 돼 있는데.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무효로 한다. 3번 과실로 상대방을 몰라요. 그럼 공승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실 없이. 4번 상대방 부재 중 동거가족이 수령했어요. 도달이죠. 설령 이 동거가족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도달입니다. 수령 무능력자는요. 상대방이 수령 무능력자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상대방은 능력자야. 근데 능력자 부재 중 미성년자 수령하는 거 괜찮습니다. 도달입니다. 5번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이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죠. 그대로.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여야 되는데 받은 때는 멀쩡했고 그 다음에 성년 후견에 계셔야 됐을 때는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기니까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가 되겠죠. 있다. 자, 29번은 지금까지 봐왔던 증명책임, 즉 입증 책임을 모아놨습니다. 자, 1번 통정허위 표시에 선의의 제3자의 제3자 선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악의를 무효주장자가 증명해라. 그죠? 2번도 마찬가지죠. 선의의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라. 3번은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는 것 상대방 선의 무과실은 추정되니까 알았다,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누가 증명해야 돼? 무효주장자, 무효주장자가 증명해야 되겠죠. 4번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보통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도달을 누가 증명해야 돼요? 표의자. 그죠?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자. 따라서 뭘로 보내면 등기나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그러면 도달한 걸로 추정하니까 이때는 반대로 상대방이 못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편과 등기 내용 증명을 구별해서 입증 책임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5번은 중요 부분은 차고자가 증명하고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하고 상대방이 증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려져. 착오로 인한 의사표에서 착오자가 중요분에 관한 것 증명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증명하고 없다는 걸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걸 표의자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상대방이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 책임에서 입증 책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착오니까 중요분에 관한 증명과 중대한 과실 안의 증명을 반드시 구별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목표한 대로 의사표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들으면서 잘 이렇게 팍팍 순간적으로 안 와닿고 조금 이상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반드시 복습을 해갖고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 거 역시 이 3, 4, 5일이나 뭐 월요일 딱 강의 한번 듣고 문제 풀고 강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발 첫 단추 잘 끼우셨으니까 앞으로 7주 동안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